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대형 트레일러와 추돌 후 튕겨져 나가는 사고를 목격한 남성. 차량 화재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가지고 있던 캠핑 장비로 유리문을 깬 뒤 구조에 나섰는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기지를 발휘해 귀한 생명을 구한 시민 손영권 씨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지금 그 화면에 보지만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 교통사고를 당한 시민을 구한 분인데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죠. 네, 그냥 교통사고도 아니고 정말 아찔한 대형 교통사고로 어쩌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한 남성을 구해낸 이 오늘의 주인공 손형권 씨입니다. 상당히 훈훈한 미소를 짓고 있는 분인데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추돌 사고를 목격을 했고요. 지체하지 않고 내려서 폭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가능한 연기가 막 나고 있는 엄청난 화재였었거든요. 거기서 침착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까지 활용을 해서 저 차 안에 지금 저 검은색 차 안에 타 있던 운전자를 무사히 끌어내서 목숨을 살렸습니다. 이 영상 자체가 지금 이 손영권 씨의 그 사고 차량에 달려있던 그 블랙박스 영상이 여기저기 이제 공유가 되면서 이 의인의 활동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지금 손형권 씨는 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중에 아찔한 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생생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으로 주행 중에 있었는데 그 3차선으로 정속 주행하는 중에 4차선으로 갑자기 빠른 차가 지나갔거든요. 앞차를 추월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핸들을 틀면서 앞에 있는 그 대형 트럭을 추돌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가면서 크게 부딪혔거든요. 차가 한 공중으로 한 1m, 2m 이렇게 상승했다 떨어지면서 불꽃이 튀고 차가 급정거를 하게 됐는데 차를 보니까 본네트에서는 연기가 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한 엔진이 5,000rpm, 6,000rpm으로 막 고속 회전하면서 쇠갈가 먹는 소리 막 끼끼끼 그러면서 그런 소리가 발생을 해서 화재가 예상이 돼서 저도 모르게 그냥 가게 된 거죠 뭐. 자동차가 오면서 그 트레일러 받고 다시 중앙분리대에서 떠가지고 저 상황에서 불까지 난 상황에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사고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아마도 추월하던 그 검은색 차량이 과속을 하면서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러네요. 추돌을 했고 그 바람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데 튕겨져 나간 거죠. 근데 공중으로 치솟을 정도의 속도였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엔진이 굉음을 내고 있었다. 근데 끼기익 소리가 난다는 건 곧 폭발할 수도 있을 정도의 상황이고 연기미가 바로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차가 멈춰 있는 정도가 아니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 자체가 무서울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구조에 나선 거죠. 그러니까 저 상황 보면 저희가 뭐 설명을 안 해도 그냥 블랙박스 영상 하나만으로 저 얼마나 위험천만한 사고였는지를 저희가 그냥 그대로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손형권 씨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당시 어떤 심경이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마침 농사 지러 가는 중이라서 옷도 작업복 입고 있었고 장갑도 차에 있어서 장갑 가져가고 뒤에 뭐 작업할 때 쓰려고 쇠 비슷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쇠덩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유리를 깨서 운전자 상태 확인한 다음에 운전자는 의식은 잃긴 했는데 숨은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동 끄고 교육받기로는 교통사고자는 함부로 이렇게 꺼내는 게 아니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동을 껐으니까 불은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뒤에 가서 교통 정리를 좀 했는데 같이 이제 구조하시던 분이 차에 불 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분 강제로 이제 뭐 팔 잡아 당기고 막 잡아 끌었더니 이제 정신 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꺼내고 난 다음에 한 2분 정도 있다가 차에 불나서 차는 전소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차 오고 그분은 119 타고 이제 병원으로 가셨죠. 아우 제가 놀랐네요. 제가 놀랐어요. 2분 뒤에 그 불났다. 그렇죠.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말 그런데 장갑도 끼고 뭐 쇳덩어리도 준비해서 침착함이 대단합니다. 하여튼 뭐 저런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는지 캠핑 도구 중에 이제 한 50cm 정도 되는 그 쐐기둥 같은 게 있어요. 캠핑 그 텐트 고정하는 그게 내 차 뒤에 있다라는 게 생각이 났고 또 장갑하고 이런 어떤 그런 게 좀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갖고 나가서 유리창을 깨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을 깼는데 또 그 생각을 또 했어요. 혹시나 뭐 척추라든지 이런 게 다쳤다 그러면 이게 꺼내다 보면 다른 또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고 시동만 끄면 당장 불은 나지 않겠다. 그래서 판단이 돼서 시동을 끄고 사람을 놔뒀는데 또 이후에 또 전소가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운전자가 정신을 차리니까 꺼냈는데 하여튼 이 단계별로 야 100%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렇게 갓길에 사고 나면 무서워서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2차 사고 날 수 있거든요.
저 사람 아니 지금 박준민은 설명했지만 저 차 양쪽으로 막 쉥쉥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저렇게 연기 나고 있고 불가에 나와 있는데 누가 저렇게 선뜻 용기도 다가가겠습니까? 있고요. 준비성도 있고 대단합니다, 진짜로. 예. 저는 저분 저거 한 것만 그냥 만약에 나열을 해놓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전문 구조요원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일반인이 저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저는 그 또 다른 분이 이제 좀 도와준 분이 있었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이 차에 불이 붙었다라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처음에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의식은 잃었지만 사람이 숨 쉬고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다 저 119에 연락해서 그들에 의해서 구조받기를 이제 그 원하고 그 차에 다른 2차 추돌이 없게 하려고 교통 정리하고 있었나 봐요. 예.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다른 분이 이거 아무래도 차 불날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쫓아가 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을 이제 꺼냈는데 꺼내자마자 1, 2분 만에 펑 나고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저 1, 2분 상간에 어떻게 보면 저 그 사고 난 그 운전자분은 정말 사망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손영건 씨 막 전화로 신고하고 있고 또 갓길에 있다가 다시 뛰어들어서 저렇게 또 구하고 불난 상황에서 빨리 그 환자를 진짜 위급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구했는데 자, 이 현장에서 구조에 성공한 손형권 씨 어떤 소감이었는지 듣고 올까요? 다행히 모든 게 다행이에요. 뭐 어찌 됐건 뭐 가서 뭐 다행히 구조할 수 있어서 뭐 그나마 다행이죠. 사고가 없었던 게 다행이에요. 2차 사고가. 이거는 뭐 생각을 하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되면 다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속도로 1차선까지 넘어가는 건 좀 너무 무모한 것 같지만 이런 거는 좀 위험하더라도 앞에서 다른 뭐 사고 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으면 도움을 드려야죠. 그러려고 심폐소생 교육도 받은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로로 다시 고속도로 1차로 아닙니까? 중앙분리대 바로 옆에 거기까지 또 달려간다라는 게 정말 엄청난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 구조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침착한 것은 교육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난 거네요. 네, 근데 대부분 회사에서 교육받을 때 다 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손형권 씨는요, 되게 열심히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심폐소생 관련해서 또 이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요,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기도가 막히는 방법, 기도가 막혔을 때 응급조치하는 방법들, 특히 교통사고의 환자의 경우는 움직이거나 끌면 안 된다라는 그 구조법까지 같이 배웠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참고했다고 하는데요, 침착성과 그다음에 대담함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 정말 이건 엄청난 겁니다. 저거 아무나 못하는 일인데 저 다시 지금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아찔한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1차로로 뛰어갔을 때 2차 사고 같은 경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사고 현장 달려갔을 때 그 소감을 얘기해 보면 또 담담하게 얘기하셔요. 근데 담담하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니까 어조나 말투나 이런 거 굉장히 담담하게 들렸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저분도 당시에 많이 긴장했고 놀랬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인터뷰 내용 중에 다행이라는 단어가 그러네요. 대여섯 번이 나오거든요. 다행히 모든 게 다행이고 다행히 구조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2차 사고가 나지 않아서 또 다행이고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아마 본인 스스로도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었고 본인이 저렇게 사고를 하지 않고 달려가서 구조했던 것도 다행이고 많은 것들이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을 함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사고를 당한 분도 또 본인 구조한 자기 스스로도 운이 좋아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전 이 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목격했을 때 순간적으로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었대요. 그럼 이 뒤에 행동이 순간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다가가지 못하는 게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본능적으로 달려가 구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도 함께 근데 덧붙이셨습니다. 저분을 살리는 것만 단순히 저 손영권 씨가 그렇죠. 잘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저 상황에서 뒤에서 달려오는 차들을 통제해 준 것 자체도 그러니까요. 엄청난 2차, 3차 피해를 막아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장영 교수 설명했지만 손영권 씨가 다행이다라는 얘기한 게 뭐냐면 저 사고 당한 분만 구한 게 아니라 예. 2차 사고에 의해서 엄청난 사고로 커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손영권 씨가 교통 통제하고 또 그 교육받은 대로 잘 통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손영권 씨가 얘기한 것이 항상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데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뇌었을 때 천만다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않게끔 많은 조치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